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성적 강의를 맡은 정진 가브리엘입니다. 오늘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10월 원래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다음 달 11월 7일부터 집회 제한이 많이 풀릴 것이라고 하니 11월에는 반가운 얼굴을 뵐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시작 기도는 주님의 기도로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오늘 강의 주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죄속 프란시스칸의 자세와 대처 중에서 정부 정책이나 자치단체의 정책과 실천에 대하여 알아보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속 프란시스칸으로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창조질서 보전에 부합하게 요청하고 제안하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1부는 파리 기후협정을 중심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는 전세계의 노력과 미진한 점을 함께 살펴봅니다. 탄소 중립이란 말을 요즘 자주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이 무엇인가요? 탄소 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온실가스 흡수량이 같아서 더 이상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온실가스가 증가하지 않으면 지구의 온도는 지금과 같게 됩니다. 온실가스 흡수는 대부분 나무와 같은 식물들의 탄소 동화 작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살림이 중요합니다. 요즘 2050 탄소 중립이라는 구호가 많이 등장하는데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파리 기후협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12월 12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파리에서 주최한 유엔 기후변화회의에서 195개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결정한 것이 파리 기후협정입니다. 파리 기후협정에서 지구온도 상승의 마지노선으로 2도씨를 설정하였고 최대한 1.5도씨 상승해서 막아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이 회의의 결정사항은 각 국가의 비의회 비준을 거쳐서 국제법으로 승격되었고 대한민국은 2016년 11월 3일 국회에서 비준하였습니다. 파리기후협약 이전에는 1997년 교토 의정서가 있었는데 미국, 인도, 중국에 적용되지 않아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2011년에서 2012년에는 주된 국가들이 탈퇴하여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교토 의정서의 실패로 파리 기후회의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도 컸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파리 기후회의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특히 프란시스코 교황은 파리 기후회의가 성공적으로 결론내어지기를 누구보다도 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기후와 생태계의 파괴 문제, 기후 문제 변화로 인한 삶의 터전이 빼앗기는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는 전 인류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을 표명하는 회칙 참이 받으소서를 2015년 6월 반포하였습니다. 우주의 빅뱅에서부터 지구의 탄생, 생명체 등 우주의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종교적 확신으로 생태 형성과 생태 교리를 전세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파리 기후회의 6개월 전이었고 큰 반향과 함께 파리 기후회의의 성공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파리 기후협정은 현재 200개가 넘는 대부분 국가들이 가입하였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 말에 탈퇴하였다가 바이든 정부 초에 재가입하였습니다. 국가별로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목표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선진국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재원을 제공하고 기술과 역량 배양을 지원해야 합니다. 세계의 파리 기후협정 이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30년 배출가스가 2010년보다 45% 줄이기로 세계는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인 2021년 9월 17일자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발표를 보면 각국이 제출한 2030 온실가스 배출 계획을 점검해 보니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은 2010년에 비해 16.3%가 늘 것으로 예측되고 있었습니다. 45%를 줄이기로 약속했는데 오히려 16.3%가 늘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2040년에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2040 탄소 중립이라는 슬로건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파리 기후협정 이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국이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평균의 3.5배에 달합니다.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가정에서 많이 배출해서가 아니라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가 에너지를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개도국의 지위를 이용하여 탄소 배출 감축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실천이 없는 기후변화 정책 목표만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향후 국제사회로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강하게 압박받고 이로 인한 수출 장벽 등의 고통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됩니다. 2부는 기후 악당국과 대한민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석탄 화력 발전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 중립 목표를 향해 잘해 나가고 있다는 유엔 연설을 최근에도 합니다. 내용은 그린 뉴딜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린 뉴딜은 실천은 적고 말만 앞선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2020년 6월 22일 워싱턴 포스트지에 세계 환경단체들이 전면 광고를 냅니다. 문 대통령의 이름이 써 있고 그린 뉴딜 해가지고 물음표가 있는 그림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문 대통령님, 이것이 그린 뉴딜에 대한 한국의 생각입니까? 그것은 최근에 한전이 베트남 붕앙2 석탄 발전 사업과 인도네시아 자와 9기 10호기의 석탄 발전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문 대통령이 환경 악당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석탄 발전 사업에서 손을 떼어야 할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은 온실가스 배출 외에도 미세먼지 배출의 큰 원인입니다. 2003년에서 2013년 사이 해외 석탄 보조금 규모 세계 1위 국가가 한국입니다.
기후솔루션의 2018년 1월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동안 9조 5천억 원을 인도네시아 등 해외 석탄 발전소 건설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전력이 부족한 가난한 나라에 석탄 발전소를 지어주겠다고 하고 투자 건설을 책임지고 그 결과 지분을 받아서 발전소의 이익금에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인도에도 석탄 화력 발전소 2기가 건설되었습니다. 두산에서 건설하였는데 2020년, 2021년 완공되었습니다. 유엔의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올 3월 OECD 국가들은 올해 안에 탈석탄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석탄 발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국은 이에 부응하여 석탄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최근에 시진핑이 선언하였습니다. 전세계 연기금 등 투자기관들은 화석연료 투자를 철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도 삼척시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반발에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청와대의 1인 1레이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회에서도 국가정평 담당인 이총조 형제와 청년 담당 평의원인 정광희 형제가 참석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에너지 원별 발전량 현황입니다. 가운데 보이는 녹색에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부분이 석탄 발전입니다. 유엔의 2030년까지의 탈석탄 요구에 대해서 한국은 실천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석탄 발전 비율이 2020년 35.6%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계획상으로는 2030년 18.9%에 달할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국제사회의 압력이 점점 더 커질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도상국에 자본을 대고 공사까지 해주어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여 이윤을 챙기니 기후 악당 국가로 불리는 것입니다. 한국의 석탄 발전소 건설은 언제 중단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시민이 함께 나서야 중단됩니다. 이 사진은 삼척시청 앞에서 시민들이 석탄 발전소를 중단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이 시위가 1년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수력, 태양열, 바이오, 해양, 지열 등 자연환경을 통하여 친환경적으로 발전을 한 에너지를 말합니다. 전력 에너지에서 신재생 에너지 생산 비중은 2011년 2.5%에서 2020년 6.6%로 성장하였으나 기대에 비해서는 완만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 2016년 30.9%에서 2019년 41.6%로 3년 만에 무려 11%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태양광은 산불이나 농지 축소로 부정적 시각이 강하여 증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의 주택 지붕이나 공공장소, 도로, 저수지, 무인도 등에도
현재 확장되고 있습니다. 풍력은 소음 문제가 되는데 소음을 줄이려는 기술 발전과 아울러 풍력 발전소를 모아서 풍력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주택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부는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장점은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안 돼서 청정에너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부정적 영향이 적고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높은 상황입니다. 단점은 방사능 폐기물 종류에 따라 완전히 안전하게 정화되는데 수백 년에서 만 년이 소요됩니다. 방사물 폐기물의 보관의 안전성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사능 폐기물 저장소가 수천 년에 걸쳐서 아무런 지각 변동이 없이 그대로 보존되리라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과 같은 사고의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같은 분쟁 지역에서 비행기 충돌과 같은 테러 공격이나 미사일 공격 등에 대한 안전 설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원전 사고 발생 시 반경 30km 이내에 접근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원전은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사고 시 연쇄 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경상도에 집중적으로 발전 시설이 있어서 사고 시 경상도는 폐허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서해의 경우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중국의 원전은 산둥반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너무 가깝습니다. 원전 규모도 큽니다. 중국 원전에서 사고가 난다면 중국만이 아니라 한반도 서부 지역에 끔찍한 재앙이 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독일의 경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탈원전을 선언하고 2020년 말까지 17개의 원전 시설을 폐쇄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전 대신에 풍력, 태양광 등의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증대하여 2019년 친환경 에너지의 비중은 41.6%입니다. 2030년에는 6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탈원전 로드맵을 밟다가 정전 등으로 에너지 문제를 겪고 나서 탈원전 반대 의견이 늘어 국민투표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원전을 건설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원전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원전은 아직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노화시설 중심으로 단계적 축소와 중단이 필요합니다. 전쟁 위험이 상존한 상시 분쟁 가능 지역인 한반도에 핵발전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원전과 같은 국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산자부와 한전의 경제성 검토에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전면적인 검토를 거쳐서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발전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입장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아직 안전하지 않는 원전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을 경고하며 원전의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2년 11월 주교회의에서 탈핵은 생명입니다. 또한 일본 주교의 공동 주교 워크숍에서 탈핵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신앙인의 책임이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2017년 6월 5일
생태계를 살리는 길에 우리 모두 나섭시다라는 주제로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에도 탈핵이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생명보다 이익을 지상가치로 삼고 집중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언자적 소명의식과 행동이 요청된다고 할 것입니다. 4부는 탄소 중립 방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전도 폐쇄한다는 전제로 검토한다면 20-30%대의 화력 발전을 온실가스로 흡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할 때 말입니다. 줄어드는 화력 발전과 원전을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을까? 당장 짧은 기간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는 데 총력을 다하고 이에 상응하여 석탄 발전과 원자력 발전을 축소해 나간다면 미래에는 가능할 것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풍력, 태양, 수력, 조력 등으로 자연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날씨 등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므로 신재생 에너지에 전부 의지한다면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할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LNG와 같은 오염이 적은 화력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균형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독일의 2030년 전력 목표를 보면 65%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과 35%의 화력 발전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2040년에는 독일의 2030년처럼 되는 것은 불가능할까?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우리도 그런 목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목표는 이와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인류는 도전을 극복하며 해결책을 강구해 왔지만 너무 가까운 시기에 감당하지 못할 온도 증가가 예견되고 있기에 당장 인류의 기술력으로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노력해서 시간을 벌 수 있다면 인류는 새로운 길을 발견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미래와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해 사회를 향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하고 외쳐야 합니다. 전 세계 많은 아이들이 금요일이면 수업을 거부하고 거리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겪고 살아야 할 미래를 책임지지도 못할 분들이 망치고 있냐고. 그들은 우리의 자녀들이고 손자, 손녀들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5부는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제속 프란시스칸들의 행동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요구하고 스스로도 적극 참여합니다. 석탄 발전소의 폐쇄 로드맵을 요구합니다. 원자력 발전의 축소 로드맵을 요구합니다. 에너지 자립 도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지지합니다. 재생에너지 기업에 투자하고 지지합니다. 나무를 심고 산불 방지에 노력합니다. 돈이 더 들더라도 에너지 자립 건물을 지읍시다. 본당에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도록 제안하고 앞장섭니다. 수원교구는 2030년까지 교구 222개 본당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고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각자의 삶을 생태적 삶으로 새로 디자인합니다.
정평창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섭니다. 일조량 조건이 맞는다면 가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합니다. 이번 대선에는 여야를 떠나서 기후위기 극복에 대한 강한 의지와 실천력이 있는 사람을 뽑도록 노력합시다. 그런데 제 눈에는 아직 잘 안 보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지지하는 후보가 있으면 그 후보에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공약과 실천 의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치가 앞장서지 않으면 미래는 암울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조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조 시기는 9월 1일부터 프란시스코 성인의 축일인 10월 4일까지를 매년 창조 시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중, 사순, 부활, 대림과 같이 창조 시기도 앞으로는 교회의 전례력 안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프란시스칸답게 이 창조 시기를 어떻게 보낼지, 그리고 형제회 내에서 창조 시기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준비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용 모임에서 나눌 나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정부의 정책 수립과 실행에 시민으로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정책에 대하여 한 가지씩 나누기로 합시다. 예를 들면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기, 에너지 자립형 주택 짓기 등입니다. 다음 달 영속적 양성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제속 프란시스칸의 자세와 대처로서 소주제가 개인적 단체적 실천을 위한 노력입니다. 강사는 노영숙 수산나 정평 담당 평의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마침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를 바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안으시는 하느님, 저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돌보게 하소서. 저희가 평화로 가득 차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에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약탈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애로 가득 차 관상하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비오니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에게 힘을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